여러분 홍해걸 박사라고 아시죠? 그 아주 유명하게 방송에 많이 나와서 요즘엔 방송에 좀 뜸하신 것 같지만 하여튼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의료 상식 같은 걸 많이 전해준 그런 박사님이었잖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병원 가서 의사하고 잘 진단받는 법,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자기 친구가 교사로서 정년 퇴직을 했는데 허리 협착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의학 전문 기자인 홍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상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 박사가 추천한 대학병원을 찾아갔대요. 근데 뭐 서울대학교 동기생인지 하는 그런 양심적인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홍 박사와의 친분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많은 병원과 전문 의사를 찾는 노하우를 많이 전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준 그 비법이죠. 말하자면 뭐냐, 이제 이 친구분이 홍해걸 박사의 친한 친구가 서울대 동기생이고 그런데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비법을. 먼저 병원의 식상을 좀 잘 알아라 이거야. 허리 문제, 허리가 아팠다 하면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직접 의사가 거기에 대한 따른 수당을 받는데요. 페이가 직접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향으로 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건의를 해서 법으로 일정한 과정, 즉 카이로프라틱을 한다거나 도수 치료를 한다든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술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수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쉽게 수술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긴 하답니다. 또 수술 도구 측면에서 볼 때는 대학병원이 일반 병원에 비해서 모든 장비나 시설이 약간 노후될 것일 가능성은 많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 대학병원 의사들은 본인이 수술을 더 많이, 월급쟁이기 때문에 수술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페이를 더 많아지지는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굳이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 병원에서는 자기 수당에 자기 직접적인 페이에 관련되니까 수술하고 권하지만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건 사실 비밀인데요.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여러 명의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함께 가서 의사 진단을 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게 되고 경과와 결과에 관한 과정도 비교적 상세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수들도 청중이 많아야지만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렇잖아요. 강연자도 선생님도 학생이 많아야만 학생이 너무 한 명대로 저는 그런 학교도 가봤어요. 한 명밖에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 학생을 어디에 앉히나 했더니 정가운데 앉히고 선생님이 교단에서 애를 가르친다 그래요. 참 그걸 보니 참 강화도에 가니까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정말 있었어요. 제가 교장일 때 한번 가서 거기를 현장 답사도 했었는데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하는 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가야만 의사도 신나게 설명을 해주고 자세하게 비교적 잘 성의껏 해준답니다. 또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은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하고 치료하고 난 후에 성공률을 꼭 물어보래요. 원래 치료하기 전에부터 벌써 100%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70%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50%밖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대요. 그래야만 환자는 무조건 100% 낫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미 수술 전에 70%면 100% 잘 되는 수술도 있는데 아무리 100%
잘 됐다 하더라도 70%밖에 원래가 가망성이 없는 거였다는 거에서 실망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다 노하우가 있게만은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도 이런 노하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라는 거 있잖아요. 종아리를 주물르는 거 말하는 거죠. 진짜 좋은 내용인데요. 아무리 생활이 바빠도 본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운동 잘하는 사람도 보고 아주 똑똑한 사람도 보고 잘생긴 사람도 보고 키가 큰 사람도 보고 다 봤지만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 건강을 잃으면 다 허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종아리를 만져가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마음도 행복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종아리를 만져보기만 해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하루에 5분씩만 주물러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마사지를 실천한 사람들의 체험 후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마사지 했더니 3일 만에 혈압 수치가 20이나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30대 주부는 2살짜리 딸이 잠투정이 심해서 애를 태웠는데 종아리를 주물러 줬더니 2분 만에 새근새근 잠이 잘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스스로 다리를 내밀며 엄마 주물러 주세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40대 회사원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의사에게 종아리 마사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걸 추천받고 하루에 2번씩 마사지를 했더니 심전도 결과도 좋아지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50대 어떤 분의 말씀은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어깨 통증과 어깨 결림이 한결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50대 공예가가 말씀하셨는데 서람자나 혓바닥에 생기는 암 수술을 받은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런 남편의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더니 놀랍게도 부기가 싹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40대의 어떤 사람의 종아리를 마사지를 하고 자면 다음날 전혀 피곤하지 않고 몸이 개운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30대 주부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천식이 있고 아토피, 암이 있고 심근경색, 치매, 요통, 무릎 통증, 어깨 결림, 냉증, 불면증, 갱년기 증상까지 종아리 마사지는 만병을 예방하고 또 개선시켜주며 직접 치료는 안 된다 해도 확실히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최강의 건강법이자 장수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발끝치기, 발끝 부딪히기도 있고 또 발목 펌프 운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보세요. 발 주무르기라는 게 있어요. 발 주무르기. 그 발에다가 기름칠을 해가지고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발바닥하고 발 옆에하고 발등하고 이런 데를 주물러요. 부부끼리 서로 한 발씩 이렇게 해주면 부부 금실도 좋아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과 또 발끝 부딪히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병을 고치기도 하잖아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종아리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발을 잘 관리하는. 왜냐하면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다면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혈액을 다 보내잖아요. 우리 전신으로. 그런데 가장 불리한 변방이 바로 발입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게 연동작용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올라오질 못해요. 이게 정체가 돼가지고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 종아리 마사지를 한다거나 발을 부딪힌다거나 발을 주물린다거나 발목 펌프 운동을 하는 것은 탁월한 건강에 아주 우리 사람에게 탁월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쉽고 간단하고 이 정보를 알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건강 정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